서울의 다양한 생활 정보를 모아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쇼미더 서울. 오늘은 박철민 기자와 함께 또 재미난 정보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철민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예. 굳이 이 주제를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예,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이다 그러면은 취업, 네. 일자리죠. 맞습니다. 사실 이들을 생각만 하면 네. 굉장히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설날 연휴에도 네. 같이 고향에 내려간다거나 하지 못하고 학원을 가야 되고 차라리 내려가서 구박받느니 네. 서울을 지키겠다 이런 분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예. 어떤 희망찬 소식이 있을까요? 참 이게 희망을 드려야 되는데 희망 고문이 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희망찬 새해니까 청년분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희망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먼저 그 취업과 관련해서 항상 나오는 수치가 있죠. 그 실업률인데요. 실업률이 또 최악의 상황입니다. 10.5%가 된다고 하는데 이 청년들의 기준 15세에서 29세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전체 인원수로 보니까 한 36만 명 정도가 청년들이 실업 상태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사실 체감 실업률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이것도 적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훨씬 더 많은 청년들이 취업으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앞서서 그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그 위험의 외주화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양보다 질이 중요한 상황인데 조금이나마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오늘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예. 양질의 일자리를 그것과 관련된 있는 소식들을 갖고 왔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정말 취준생들이나 취준생 부모님들이 이 코너를 갖다가 꼭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보시고 좀 희망을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로 가져온 내용 뭡니까? 첫 번째는 서울형 뉴딜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거는 이미 알고 계신 그런 사업이 될 텐데요. 올 한 해 5,450명 정도의 서울형 뉴딜 일자리를 만든다고 서울시가 발표를 했고요. 아쉽게도 1차는 끝났습니다. 2월 1일까지 이제 접수를 받아서 1,005명을 우선 선발하기로 했고요. 나머지 자리죠. 한 4,400명 정도가 향후 순차적으로 선발될 예정입니다. 벌써 6년째 진행하는 뉴딜 일자리인데 제도적으로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 뉴딜 일자리라는 게 일에 대한 경험을 쌓아서 이 경험을 가지고서 민간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게끔 보탬이 되는 디딤돌 취업 일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년간 2만 1,000개의 뉴딜 일자리를 제공했다라고 서울시가 발표하고 있고요. 자, 뉴딜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사실 공공 일자리라고 하면은 몇 가지 좀 부정적인 인식들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좀 너무 한시적으로 진행된다. 돈도 그렇게 넉넉히 받을 수 없어서 실제로 생활하기가 힘들다. 이런 게 있는데 요 뉴딜 일자리는 좀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뉴딜 일자리는 공공 일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공공 일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시급이 적은 거 아니야 하실 텐데 서울시의 생활임금을 적용받습니다. 시급이 1,150원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월 최대 215만 원 정도의 월급이 환산이 되고요. 올해부터는 공휴일에 빨간 날이니까 쉬지 않습니까? 그렇죠. 쉬더라도 급여를 받는 유급 휴가 수당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쉬고도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그 최저임금이 8,350원이니까 170만 원 정도의 월급이 되는 거죠. 주 40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보다는 한 40만 원 정도를 더 받는 월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일자리 분야가 다양하다는 게 뉴딜 일자리의 또 가장 큰 특징인데요. 취약계층 일자리를 알선하는 그런 시민 일자리 설계사부터 박물관 학예 인력이라는 것도 있고요. 축제 코디도 있고 아동 돌봄 교사나 에너지 설계사, 또 동물원 아카데미의 어떤 컨설팅하는 그런 역할도 담당하는 등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참여자의 무슨 동아리 활동까지 지원한다는데 이게 앞으로 취업을 잘 할 수 있게끔 자기 경력을 갖다 좀 쌓아라 이런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이제 최대 200시간 정도를 취업을 위해서 쓴 시간을 근무 시간에 포함해 준다라는 건데요. 스터디 활동이나 취창업 동아리 또 구직 활동 같은 것들을 했을 경우에 이것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 주고요. 지원도 해 줍니다. 그리고 향후 민간 기업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상담사가 상담을 해 주고요. 그리고 일자리 기간 종료 시점 23개월 이후에는 민간 기업과 구인 구직 매칭을 강화해서 어허. 계속 추후 사후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돕겠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야, 23개월은 그래도 네. 좀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좀 매력이 될 것 같은데 네. 이 제도를 잘 활용해가지고 민간 기업과 취업 연계를 잘만 하면 네. 그냥 이 일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민간 기업의 우수 인력들을 막 양성해내는 그런 공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뉴딜 일자리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뭔가 단순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일자리에서 전문 역량을 쌓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민간 기업으로 취업할 때 있어서 경력직으로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취업 디딤돌 일자리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한시적이지만 잠깐의 그 기간이 한시적일 수는 있더라도 향후를 위해서는 이 한시적이 아닐 수 있는 것이죠. 예. 그 중에서도 저는 눈에 띄는 게 네. 이 일자리 영역들을 보면 네. 꽤 혁신적인 그런 일자리들이 많아요. 네네. 뭐 지역 상생 에디터라든가 또 뭐 평생학습 코디네이터라든가 뭐 이런 일자리들은 이게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블루오션을 딱 찾아 들어가는 일자리잖아요. 맞아요. 앞으로 어떻게 자기가 하느냐에 네. 따라서 네. 충분히 가능성들이 열려지는 그런 일자리들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의 혁신적인 일자리들 이렇게 배치해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서울시가 이거를 왜 한시적으로밖에 쓸 수가 없냐면 공무원으로 채용하려면 공무원은 법적으로 맞아요. 제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뉴딜 일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한시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전문 역량을 키우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그 민간 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그래서 서울시가 이런 뉴딜 일자리 사업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경쟁력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취업으로 연계를 시킬 수 있게끔, 예. 그래서 좋은 그 기업들이 예. 이 뉴딜 일자리 출신의 청년들을 취업을 시킬 수 있게끔 예. 그렇게 해서 창업 도시를 건설한다는 게 두 번째 순차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목표입니다. 아니 그럼 창업으로 이제 또 유도도 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지금 네. 보면은 지역 상생 에디터 이런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네. 지역 상생을 이렇게 꾀할 수 있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네. 그래서 이제 일부 지자체와 이렇게 계약도 따내고 이러면서 하나의 회사를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뉴딜 일자리 출신들이 예. 창업을 할 수 있는 것도 되겠고요. 예. 민간 기업 자체에 지원을 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끔, 그러니까 창업을 해서 기업을 만들면 그 기업이 또 좋은 기업이 됐을 때 예. 좋은 일자리가 형성이 되는 거니까 예. 그렇게 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 청년들이 대부분의 대기업을 선호를 합니다. 근데 맞아요. 대기업의 통계를 보면 전체 일자리의 15%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대부분 중소기업이 64%를 차지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청년들은 대기업에 취업을 하려고 하고 중소기업에 취업을 왜 안 하려고 하는가 봤더니 일자리가 일단은 연봉이 높아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복리후생이 좋아야 되고, 예. 정년 보장이 돼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대외적인 평판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청년들이 대기업을 선호하는 것을, 그런 것들을 이제 역으로 중소기업이 그러면 고액의 연봉에 복리후생도 좋고 이렇게끔 하게끔 만들면 예. 그럼 청년들이 이쪽에 그 64%가 되는 더 많은 일자리를 확보할 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취지에서 창업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게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말이 쉽지 그렇죠.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서울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내놓은 계획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봤더니요. 서울 창업 허브나 무중력지대, 예. 서울 혁신파크 같이 45개가 넘는 이런 창업 공간들을 이미 만들어 놓고 여기에 창업을 위해서 지원을 계속 해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올해부터는 규모를 더 키워서 예. 창업 공간을 총 100여 곳으로 늘리고, 그리고 민간에서도 창업 공간 같은 게 있어요. 디캠프나 위워크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민간 기업과도 연계를 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창업 공간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또 펀드도 조성하고 이렇게 해서 서울형 혁신 성장 기업 2,000여 곳을 조성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목표입니다. 예. 네. 뭐 야심차입니다. 네. 뭐 최근에는 특히 뭐 창업을 하겠다는 젊은이들이 많아서 네. 그런 젊은이들의 욕구와 좀 맞아 떨어질 수는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그 대학생들이 창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또 하나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캠퍼스 조성 사업입니다. 아, 예. 대학가에 지역과 함께 연결을 해서 서울시 그리고 자치구 그다음에 대학. 네. 청년들이 여기서 모여가지고 이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예. 하나의 예로 들자면 노원구에 있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2012년부터 노원구에서 지역 특화거리로 좀 야심차게 만들었는데 사실 예. 상권이 많이 죽어 있었어요. 근데 여기를 주변에 있는 인덕대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청년들이 여기에 투입이 돼서 국수거리의 디자인도 바꾸고 예. 봉사활동도 하면서 예. 상권을 활성화해서 지역 상생을 같이 하겠다. 그리고 여기서 또 창업도 하겠다라는 그런 게 바로 캠퍼스단 사업이니까 우리 학교, 내가 다니는 학교에 캠퍼스단이 있다면 여기 한번 노크를 해보는 것도 청년들에게 팁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서울의 웬만한 그 대학이 있는 곳에는 네. 서울형 캠퍼스 타운이 지금 막 열심히 활성화되고 있어서 뭐 한 번쯤 관심을 가져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정보들을 박철민 기자가 조사를 해가지고 갖고 오니까 알지. 우리가 어떻게 그 참 정보를 찾아다닌다는 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 사실 맞습니다.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데 없습니까? 예전에는 그래서 취업 정보를 찾기 위해서 이런 취업 뭐 어떤 그런 뭐랄까 박람회 같은 거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데를 발품을 많이 팔았었어요. 박람회 그런데 진짜 다리가 너무 아프죠. 정말 그랬는데 이제는 한 곳만 보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를 알려드릴게요. 서울 일자리 포털이라는 홈페이지인데요. 여기를 가시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이런 일자리 정책,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런 것들도 다 여기 가시면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교육 상담, 이력서 쓸 때 좀 막막하잖아요. 이런 이력서 가이드 같은 것들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창업 노하우도 도움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취업 정보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여러 가지 클리닉들을 받을 수가 있다. 근데 클리닉은 또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보만 있다고 해서 취업에 성공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업 교육이나 입사 지원 서류에 대한 클리닉, 면접 특강 같은 거를 받아보려면 여기를 가시면 되는데요. 서울 일자리 센터하고 일자리 카페입니다. 일자리 센터는 25개 자치구마다 다 하나씩 있고요. 일자리 카페 같은 경우에도 서울 곳곳에 있으니까 이것도 포털 사이트로 들어가셔가지고 정보를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직접 면대면으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조금 더 나에게 맞춤형으로 일자리를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한 줄 평 뭡니까? 오늘의 한 줄 평은요. 말보다 행동 그리고 양보다 질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결과로 보여주고 그리고 무조건 양을 늘리는 것보다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자라는 취지죠. 알겠습니다. 박철민 기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